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55페이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어디 판소노트는 몇 페이지냐면요. 어디입니까? 19페이지 되겠죠? 맞습니까? 자, 19페이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나타내자마자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주의입니까? 표백주의죠. 표백주의. 그래서 표백주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자, 그리고 보냈을 때 효력 발생하는 게 무슨 주의입니까? 발신주의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가 원칙입니까?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예외가 무슨 주의입니까? 발신주의입니다. 제사무체 승격 나와 있죠. 제사무체 승격. 제사의 무체가 안으로 하면 며느리 승격 안 된다 그랬죠. 제사무체 승격. 그래서 무승격만 기억한다 그랬죠. 자, 무가 뭐였어요?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이 채구했을 때 본인 측의 확답은 무슨 주의입니까? 발신주의고, 승낙 연착의 통지도 뭐라고요? 발신주의. 격승발 나오는데 격지자 간의 승낙의 의사표시도 무슨 주의입니까? 발신주의입니다. 격승발 이렇게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서 이제 요지주의라는 게 뭐예요? 요지주의는 내용을 아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민법은 111조 1항에서 무슨 주의가 원칙이다?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예외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달의 효과 갑니다. 판소노트 해보시면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내 의사표시를 1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판소노트 19페이지.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는데 도달한 후에는 내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도달 전에는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는데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불착 연착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표의자에게 있죠. 그래서 불착 연착을 안 하도록 표의자가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불착 연착의 책임은 표의자가 있고,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응지가 된다. 사전 변경입니다. 그래도 그 효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시험에 4번 나왔었죠.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응지자가 돼도 그 효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옆에 가서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자, 옆에 가서 을이 수령 무능력자. 그 매수인이 수령 무능력자다. 그럼 내가 의사표시 보냈을 때, 청장에서 보냈을 때 수령 무능력자 받았어요. 그럼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수령 무능력자가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 알면은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 도달을 알았을 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경우에는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내가 의사표시 보낼 때 미성년자하고 계약할 때는 누구한테 보내야 됩니까? 법정 대리인에게 보내야 대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공시송달입니다. 상대방을 뭡니까? 과실 없이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수재를 모를 때 무슨 송달할 수 있다? 공시송달할 수 있다. 113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몇 주가 지나면 2주가 지나면 도달로 보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소노트에 요거 정리해놨죠. 뭘 정리해놨습니까? 자, 우리가 내용 증명 우편. 내용 증명 우편이요. 등기 우편은 그물에 반송이 없는 한 뭘로 본다? 도달로 보죠. 보통 우편, 일반 우편은 도달을 봅니까? 안 합니까? 도달을 추정하지 않는다. 적어놨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놔야 되는 게 뭡니까? 수령을 거절했다. 자, 내가 보냈는데 받았어요. 안 받을게요. 이랬단 말이야. 도달한 거야, 안 한 거야? 도달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수령 거절 나오면은 뭐 찾아야 돼? 도달. 도달한 거 아니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린 겁니다. 도달한 겁니다. 수령을 거절했다. 도달한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내용 증명합니다. 자, 대표 유형 문제는 풀어보시고 문제 21번 문제하고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6페이지에 21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은 맞습니까? 도달이란 의사표시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 내용을 안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듭니다. 그럼 도달은 뭐예요?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는 것을 도달이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까? 맞죠? 자, 2번 어떻습니까? 핵심 단어 2번, 핵심 단어.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 했죠?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 했단 말이야. 자, 그럼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 상태에 놓인 겁니까? 안 겁니까? 놓인 거다. 이 말은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령을 거절했다. 그러면 내용 읽어보니까 도달이다 아니다? 도달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은요. 111조 2항입니다.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통지가 상대방이 도달하면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돼도 그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발생한다. 맞습니다. 111조 2항. 4번 어떻습니까? 핵심 단어가 뭔데? 도달한 후에는 맨 끝에 처리할 수 없다. 근데 어디 현관펜? 도달한 후에는 맨 끝에 현관펜 처리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다. 5번은 어떻습니까? 의사표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이고 제한능력자 현관펜 법정대리 그 도달을 안 누라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자, 우리 판소노트에 보면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야. 그런데 누가 알면은 법정대리 도달 안 했을 때는 대항할 수가 있다지.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그래서 5번 틀린 거 알겠어요? 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지만 그러면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지만 누가 도달 알면은 법정 대리인이 도달 알면은 도달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고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5번 정답. 그 다음에 22번 문제.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자, 일단은 핵심이 뭐야? 발송 후 현관펜. 그럼 의사표시 보내고 난 다음에 성년후견 개시 제한이 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다. 자,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제한능력자가 됐다 하더라도 성년후견 개시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유효죠? 유효입니다. 당연무효다. 틀렸습니다. X. 2번 어떻습니까? 자, 갑이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성년후견 개시됐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있죠? 그래서 을에게 도달할 때는 효력이 발생하나 갑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죠. 왜 없습니까? 보내고 난 다음에 발신 후 사정 변경돼도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있다죠? 효력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2번 왜 틀렸다고?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사표시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사망하거나 제한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도달하면 그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가 없다 해야 됩니다. 2번 틀렸고 3번은요. 을의 의사표시를 수령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갑에게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미성년자라도 도달 주장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아까 우리 판소도 해놨잖아. 수령 무능력자도 도달 주장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어떻습니까? 핵심 단어가 법정대리인 병이 알았잖아. 도달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답니다. 4번 정답이죠 바로. 누가 알았을 때는? 법정대리인.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야 돼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에게 보내야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 요즘은 이제 뭡니까? 아파트를 증여를 많이 하잖아. 세금 많이 내니까. 증여를 많이 했다. 그러면 미성년자의 재산을 살 때는 반드시 누구한테 통지해야 돼?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해야 돼. 그래서 법정대리인 알아야 내가 법정대리인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자, 4번이 정답. 5번은요.
위에 문제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 성년 후 개시만 받아야 되잖아. 제한응시 돼도 그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지. 소급해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자, 제한응시 됐다 사실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의사표시 효력은 있어 없어? 도달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에 소급하여 효력 상실한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린 지문. 자, 이제 넘기셔서 이제 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자, 대리 제도는 20페이지 일단 펴보시고 20페이지, 21페이지 같이 볼 거예요. 자, 대리 제도 보겠습니다. 대리 제도. 어깨 좀 펴시고. 자, 어깨 좀 펴시고. 고개 좀 돌리시고. 자, 봅시다. 대리 제도.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되면 민법 총칙이 끝나요. 맞죠? 민법 총칙 다 합니다. 민법 총칙 다 하는데 그 복습하고 시험 치면 10문제 정도에서 8문제를 맞춰. 알죠? 모의고사 칠 때. 그리고 다행인 게 뭐예요? 다음 주 수요일이 민법이잖아? 그리고 다음날 시험 치면은 좀 낫대. 좀 낫대. 많이 낫대. 알겠죠? 효과 있대. 알겠죠?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고 한번 가보시면 돼요. 놀러 가시면 돼. 알겠죠? 자, 알겠죠? 그래서 그때 수요일날 결석하면 안 돼. 알겠죠? 네, 그런데. 자, 그때 하고 다음날 치면 훨씬 나아요. 진짜. 그러고 앞에 예상 문제집 뭡니까? 쭉 한번 다시 풀어보면은 점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모의고사 왜 점수 잘 나오냐면은 예상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그게 비슷하게 나와요. 모의고사 문제. 알겠죠? 그 예상 문제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메가랜드 문제도 또 거기 있는 내용 지분이 내거든. 알죠? 점수가 좀 나옵니다. 알죠? 그 예상 문제집 이때부터가 중요하다고. 100일이 가장 중요해. 알죠? 지금 열심히 하면 충분히 됩니다. 아시겠죠? 네. 포기하지 마시고. 알죠? 자, 갑시다. 자, 이제 어디 가면 대리제도다. 대리제도. 이렇게 갑이 갖고 있는 X 부동산을 1억에 좀 팔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권 수여받은 을이 상대방 병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대리를 하죠. 대리를 합니다. 자, 이게 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대리인이야. 그럼 첫 번째, 본인은 대리인에게 뭘 수여합니까? 대리권을 수여하죠. 수여합니다. 그 대리권 받은 을이 상대방하고 무슨 행위? 대리인을 하면은 상대방 병하고 대리인을 하면은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에게 가더라. 대리의 삼면관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바로 판소노트에 22페이지로 갑니다. 자, 대리권의 발생부터 갑니다. 이제 대리권의 발생. 의부터 봅시다. 의. 이 의는 자격 또는 권한을 얘기하죠. 자격 권한이고 발생은 법정 대리는 뭡니까?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이고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에서 발생하죠. 수권행위가 뭔데? 본인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를 받았다. 수권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 갑니다. 범위. 대리권의 범위를 정했을 때는 법정 대리는 어떻게 됩니까?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존행위와 이용계량행위 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보존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무제한 할 수 있습니까? 갑이 을에게 있잖아요. 너 내 대리인이야 했어요. 그럼 을은 어떻게 됩니까? 대리인인 거 알지만은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잖아. 그러면 을이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보존행위와 이용계량행위 할 수 있어. 118조. 118조에 보존행위와 이용계량행위 할 수 있는데 보존행위는 뭐 있습니까? 가옥을 수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 만약 도래한 채무를 변제 안 하면 갑의 재산 겸해들 갚으죠. 그래서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갑이 어떤 권리가 갖고 있는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죠. 그러면 을이 가서 권리 행사를 해준다? 소멸시효 중단하는 행위도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등기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도 보존행위죠. 됐나요? 자, 그러면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는 것도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우리 다 했고 적어놨었죠 그때.
자, 그 다음에 이용계량행위. 이용행위는 뭐야? 임대 놓거나 재임대하는 경우. 계량행위는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갑이 무이자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을이 찾아가가지고 야, 이제 무이자 안 된다. 이자 내라. 할 수도 있죠. 이게 계량행위야. 무이자를 이자로 바꾸는 거. 자, 갑이 어떤 사람이 공짜로 빌려줘서 사용대차를 했는데 을이 가서 이제 뭐랍니까? 야, 사용대차는 안 되고 이번에 임대차를 바꿔야 되겠다. 월세 좀 내야 된다. 둘 다 뭡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아서 무슨 계약 안에 있으니까 대차계약이거든. 대차계약에는 무상으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돈을 받으면 임대차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조카 보고 야, 이 건물에 일부 요 30평 요거 니 써 그냥 공짜로 써. 무슨 대차입니까? 사용대차야. 월세 받으면 뭐야? 임대차야. 같이 성질이 뭐야? 대차계약이야. 알겠죠? 그러면 갑이 어떤 사람에게 공짜로 빌려도 사용대차를 했다가 을이 가가지고 뭡니까? 야, 이제 공짜 안 돼. 월세 좀 내야 돼. 임대차를 바꾸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성질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무슨 계약 안에 있으니까? 대차계약 안에 있거든. 대차계약은 뭘 빌려주는 거야?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대차계약은 사용대차, 임대차, 그 다음에 소비대차가 있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돈 빌려주는 거. 알겠죠? 대차계약 안에서 노는 거는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성질이 변하지 않아서 됩니다. 근데 성질이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예금을 찾아서 주식으로 한다든지 예금을 뭡니까?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질이 변했죠? 그런 건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겁니다. 자, 이런 것 등이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바로 풀러 갑시다. 1번 문제. 59페이지 1번 문제. 고난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불분명할 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 자, 기업번 됩니까?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해서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 보존행위죠. 보존행위. 기업번의 보존행위. 자,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처분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5억짜리 부동산 갖고 있는데 3억을 대출받았다. 3억만큼을 판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은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X. D급번은요. 22회 때 나왔죠. 예금을 인출해서 높은 금리로 개인을 빌렸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성질이 변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리얼번. 미등기 건물을 등기한다. 보존행위지. 맞죠? 자, 그런데 계약 해지하거나 취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리인이 취소권하고 이런 거 못해요. 누구한테 다 갑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에게 기속되잖아. 대리인이 취소권 행사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해제나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수권행위가 없는 한 행사할 수 없어요. 대리인이. 그러면 보존행위, 기억번하고 리얼번이 답이네.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59페이지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려면 이제 제한 갑니다. 제한. 자, 네 번째. 판소노트의 22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의, 두 번째 발생, 세 번째 범위, 그 다음에 네 번째 제한. 124조. 자, 뭔데요?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어떻게 합니까?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죠. 왜 금지하고 있습니까?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근데 예외.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뭐 하거나 허락하거나. 본인이 허락하거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니은입니다. 두 번째. 채무에 이행할 수 있죠. 맞아요?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는데 다툼이 있는 없는?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등기 같은 경우는 상방대리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상방대리 허용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자기 전 따면은 매도인, 매수인 다 불러가지고 뭡니까? 그때 법무사 불러가지고 등기 치잖아. 위임장 양쪽이 작성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이전 등기 해주잖아. 맞죠? 그러면 상방대리는 등기는 허용한다 안 한다?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쪽 법무사, 저쪽 법무사가 아니고 한 사람만 와도 양쪽으로 위임장 받아서 등기차 안 쳐. 그래서 등기법 때문에 뭡니까? 상방대리가 허용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방대리가 원칙 금지지.
등기에서는 쌍방대리 허용입니다. 등기부 시간 했죠? 했을 거야. 했을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법무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알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도 이제 뭡니까? 등기 업무까지 같이 달라고 했는데 법무사가 반대를 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알죠? 옛날에 변호사가 지금 요즘은 변호사는 뭡니까? 요즘 등기 업무도 하죠. 변호사도 등기 업무도 합니다. 요즘 돈이 안 되면 등기 업무 시킨다고. 누구 데려와가지고 법무사 그때 직원들 데려와가지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등기 업무 시켜본다고. 예, 알겠죠? 그러니까 법무사가 죽을 지경이야. 예? 왜? 등기를 이제 누가 한다고? 변호사가 잘 안 되니까 뭐 한다고요? 등기 업무가 해버리거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법무사의 사무장 오래 했던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 돈 주기로 하고 수수료 얼마 주기로 하고 그 사람이 등기 업무 다 짚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를 딱 떼가지고 돈 주고. 우리 친구들이 뭐 그거 하고 있으니까 사무장 하고 있는데 버리고 그렇게 하다 등기 업무 이거 받아와가지고 직원들 다 데려와가지고 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이제 변호사한테 주는 거지. 알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 나오면 무슨 대리 허용? 쌍방대리 허용.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등기는 쌍방대리 허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124조도 중요하지만 119조가 더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뭐일 때입니까?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죠. 각자 대리 원칙인데 예외.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또는 뭡니까? 수권행위로 특별 수권을 줬을 때는 무슨 대리해야 돼? 공동으로 대리한다.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대리권 남용 아까 했죠? 비진행 사표 잘 돼 있죠? 대리인이 자기 또는 누굴 위해서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함부로 썼을 때 대리권 남용이 나는데 요거는 뭐가 적용된다고? 민법 107조 1항에 단서가 뭐 됩니까? 유추 적용됩니다. 유추 적용된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뭐가 됩니까? 무효죠. 비진의 의사표에서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했잖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무효가 돼서 본인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멸입니다. 자, 소멸은 127조 본사, 대사, 대파, 대성 기억납니까? 자, 공통,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의 소멸사입니다. 본사, 대사, 대파, 대성. 128조입니다. 임의대리의 특유의 소멸사요. 원인대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철회로 소멸합니다. 됐죠? 여기 이제 뭡니까? 뭐다? 대리권에 가는 내용이고 대리행위는 또 어떻게 되냐? 대리권 받은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행위, 법률행위 할 때는 무슨 주의가 원칙입니까? 현명주의죠. 현명주의다. 누구 이름 나타냅니까? 본인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현명주의. 갑의 대리인을 마치 대리인이 본인이 것처럼 해가지고 대행적 대리를 하더라도 효과는 본인이 가는데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115조. 현명할 때는 누구를 위한 것을 본다? 자기를 위한 것을 보는데 그러나 병이, 을이, 갑이 되는 것을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대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죠. 민법 114조의 내용이 준용이 된다. 이래 됩니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자와 환결은 누구 기준합니까? 하자 환결은 대리인 기준하죠. 행위를 한 사람은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을이기 때문에. 맞죠? 자, 대리인 기준은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병이 을을 사기강박했어요. 병이 을을 사기강박했어. 그러면 사기강박으로 취소하는 사람은 을이 합니까? 갑이 합니까? 다시. 병이 을을 사기강박했어. 사기강박을 취소하는 사람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모든 효과가 누구의 기소? 본인의 기소. 그럼 갑이 취소권 행사해야 돼. 그런데 을이 취소하셨다 나오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근데 을이 병을 사기강박했어. 뭐 병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시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병이 을을 사기강박했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형합행 하러 갈 때 누가 사기했는지를 반드시 형합행 딱 하라고 한다고.
병이 을을 사기감박하면 모든 효과가 치소권 이런 건 해제권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 본인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갑이 치소권이나 해제권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근데 을이 병을 사기감박하면 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됐어? 좀 이따 본다. 문제 본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은 뭡니까? 무슨 능력만 있으면 돼? 권리 능력만 있어야 되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대리인은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만 있어야 되지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돼 있거든.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 우리 아들 보고 가서 라면 좀 사오라고 시키면 우리 아들 가서 하도 가서 라면 사옵니까? 안 사옵니까? 사온단 말이야.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잖아. 맞죠? 근데 요즘 우리 아들은 뭡니까? 가서 라면 좀 사오라 해도 사옵니까? 안 사옵니까? 대답도 안 합니다. 질풍노도식이라 가지고. 맞죠? 대답도 안 합니다. 그래서 누가 갑니까? 우리 딸이 갑니다. 우리 딸이 갑니다. 막대기 가서 사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지가 원하는 거 딱 사오죠, 이제. 예. 오빠한테 한번 물어보고 오빠 거 사주고 지는 더 비싼 거 사옵니다. 예, 알죠? 사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즘 딸이 가서 사옵니다. 아들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뭐 해도 옛날랑 똑같아요. 제가 저거 할 때 똑같아. 맞죠? 계속 뭐 요즘 어떻게 지내는데 뭐 이렇게 잘 지내나 하고 잘 다니나 물어봐도 문장 아프고 맞죠? 자,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질풍노도식이야. 무서워요. 자, 봅시다. 김정은이가 또 뭡니까? 그 우리나라 침범하는 이유가 중2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아시죠? 중2. 자, 봅시다. 문제 갑시다. 2번 문제. 딱 1시 맞춰야 돼요. 떡 들고 들어와야 되니까. 자, 2번.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자, 판례 태도로 잘못 설명한 것은 자, 1번의 포인트가 대리인이 매수인에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했다. 매매계약에 대리권 줬잖아. 이래서 매매계약 체결에 대리권 줬어. 현관펜. 매매계약 체결에 대리권 줬어. 근데 해지하면 돼, 안 돼? 해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1번 답이야. 바로 X야. 매매계약 체결하라고 했더만은 계약 해지해서 안 되죠? 주기부야지 이거. 맞죠? 네. 그래서 그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1번 답인 거 알겠지? 매매계약 하라고 했는데 계약 해지하면 안 돼. 당연한 겁니다. 1번 틀렸고 2번은 어떻게 됩니까? 경매 입찰하라고 했는데 뭐 했어요? 취하? 돼, 안 돼? 안 되지. 취하는 동의할 수 있는 그것까지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입찰하라고 대리권 주면은 취하하는 거 동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권한 없다고요. 2번 맞죠? 3번은 예금하라고 했는데 대출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해됐어? 돈 꼽으라는데 이거 대출 받으면 안 되지. 이거 주기부야 되죠, 이거.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4번. 4번이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현관펜 연기해줄 권한까지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포괄적 대리권 주면은 연기해줄 권한까지도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시험에 한번 나오는데 대여금 빌려준 돈 받아오라고 했는데 일부 면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일부 면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맞죠? 예. 면제해주면 안 돼.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 이제 넘기셔서 5번 문제부터 봅니다. 5번 문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의 소멸사유 나옵니까? 나오지?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찾아봐. 몇 번인지 얘기해봐. 2번밖에 없지? 했잖아. 본사, 대사, 대파, 대성 했잖아. 그래서 답이 2번이요. 맞죠? 자, 그럼 3번 갑시다. 3번 문제.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1번 어떻습니까? 자, 재산관리에 대리권 수여했잖아. 근데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현관펜. 재산관리에 대리권 줬는데 명확하지 않아. 맞죠? 그러면 주택 수선한다? 할 수 있죠? 근데 예금을 주실 바꾸는 건 돼, 안 돼? 맞잖아, 이거. 맞는 지문이지? 예금을 주실 바꾸는 건 성질이 변해서 안 된다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 2번은 어떻습니까?
예금 인출에 대리권 줬어. 줄 거 놓고. 자, 을이 갑에게 금전채권의 기한이 도래했다. 그러면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 2번은요. 이 출제원이 뭘 하기 위해서 낸 거냐면은 기한이 도래하면은 돈을 갚아야 재산이 겸해 안 들어가죠. 기한이 도래했다. 채무 변제하는 거는 뭐라고요? 보존행위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어 없어? 있답니다. 그래서 2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27회 때 나왔어.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보존행위로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무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그 내용이고 3번은요. 입찰 당업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이 대리인이 매도인과 매수 상방대리 하는 거는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 쌍방대리 현관펜 등기 나왔죠? 등기는 무슨 대리 허용? 쌍방대리 허용. 그래서 쌍방대리 나오면은 반드시 등기가 있는가 봐야 돼. 시험 문제 푸는 이유는 알겠지? 쌍방대리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등기가 있으면 마음 맞는 지분이야. 그러면 3번 맞죠? 맞습니다. 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쌍방대리를 한다. 맞아요. 자, 4번 어떻습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 위반하면 무슨 대리 됩니까? 무권대리지. 금지 위반은 무슨 대리? 무권대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어떻습니까? 자, 수동대리는 뭡니까, 이거? 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야. 을과 정과 무가 있는데, 자, 얘가 이럽니다. 내가 있잖아. 이 부동산 팔 건데, 요 정인한테 가서 해라고 해요. 그럼 수동대리는 뭐야? 그 찍은 사람만 해야 되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대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수동대리는 뭐요? 각자 대리입니다. 무조건. 각자 대리야. 찍은 사람하고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뭐 때문에 틀렸다. 뭘 지어야 돼? 수동대리를 지어야 돼. 그러면은 본인의 수권 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한 경우는 공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는데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수동대리는 안 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 위반한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자, 기업번은 어떻습니까? 매각의 대리권 받았는데 매순이 됐다. 상방대리죠? 상방대리죠? 그래서 위에 위반한 거 맞지? 기업번은. 그래서 위반한 거 맞아요. 자기계약 상방대리 위반한 거 맞아. 이연번은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이 되어서 이전등기 신청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이전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이게 무슨 대리입니까? 상방대리죠. 상방대리죠. 근데 위반되는 게 아니잖아. 위반되는 게 아니잖아. 맞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디귿번. 한 사람이 이제 뭡니까? 여러 사람의 대리인 됐다. 입차 담합이죠. 이거는 뭡니까? 입차 참여에서 위반입니다. 위반. 자, 자기가 3번 대리 위반해서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얼번 어떻습니까? 본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진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대문 변제했다. 이것도 뭡니까?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문제는 그냥 버리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워 이게. 맞죠? 그래서 이제 그냥 버리세요. 이거는 4번은 저녁에는 풀이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거 4번 그냥 버리세요. 자, 그래서 X 해버리세요. 맞죠? 넘기시고 6번 문제 갑니다. 6번 문제.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는데, 자, 6번만 풀고 지금 떡 가져왔다고 사람도 다 왔다고 이제 신호를 보냈어요. 저한테. 6번만 풀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알죠? 자, 1번 맞습니까? 114조야. 대리인이 그 권한에서 본인을 위한 것을 펼쳤다. 현명하면은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맞아. 자, 2번 주의. 2번은 어떻게 됩니까? 현명하지 않았잖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답니까? 추정합니까? 본다지. 미치겠죠? 추정이 아니라 본답니다. 알죠? 됐습니까? 자, 나중에 이제 기한이익 상실은 기한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본다 아닙니다.
그런 거 기계에서 정의해야 됩니다. 2번 틀렸습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답니다. 추정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116조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흥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거나 과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여부는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표준으로 정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어떻습니까? 116조 2항입니다. 본인의 지시에 행간패. 특정한 법령에 위임하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 지시에 쫓아 대리인을 한 경우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을 알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본인이 시킨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리인의 책임 물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116조 2항이고 5번은 117조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인데 현명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지 추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 지우지 마시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